어린이들이 직접 관객이자 작가로 자신을 표현하는 2023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가 평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리엔날레에서는 아이들이 주제 선정부터 행사 운영 전반에 참여했습니다. 글램핑부터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립 춘천 숲체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구장 300개가 넘는 면적에서 레포츠와 산림 교육 등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시 지역발전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에 KTX 동해선의 주중 증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가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기초의원들과 함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전역을 돌며 시각예술축제를 진행하는 강원 트리엔날레가 이번엔 평창에서 아이들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네, 이번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에서 아이들은 관람객이자 또 작가로서 직접 작품에 들어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실로 표현된 작품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끊어질까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작품을 만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를 엮기도 합니다. 다른 전시회와 다르게 여기선 작품을 만지고 변형하는 게 가능합니다. 2023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는 보는 전시에서 나아가 체험형 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IT 기술도 전시에 활용됐습니다. 컴퓨터에 단어를 입력하면 AI가 그림을 만들어내 사진으로 출력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체험에 참여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닌 즐거운 놀이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춤추는 거 여기 AI가 따라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체험하는 거랑 저기에서 레이저 쏘거든요. 그 반사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재밌어요.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어린이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이번 전시 주제인 바꾸는, 나누는, 전달하는을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제목 밑에 보시면은 사랑을 나누는, 우주를 전달하는, 마음을 나누는 같이 각각의 아이들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는 주제 선정부터 행사 운영 전반에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자는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이 전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전시로 저희가 구성을 하여서요. 가이드북도 QR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벽 같은 것도 이 지역에서 다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 분리하여서 아이들을 위한 예술 놀이터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글램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글램핑과 함께 산악 자전거와 로프 체험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국립 춘천 숲체원입니다. 다채로운 레포츠 체험뿐 아니라 어린이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오감 체험 등 산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돼 남녀노소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오솔길과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계곡물. 춘천 사만골 계곡 옆에 자리한 국립 춘천 숲체원입니다. 산림교육과 레포츠 체험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5월 정식 개원했습니다. 국립 춘천 숲체원은 사만골의 우수한 계곡 자원 옆에 산림 레포츠와 산림 교육이 함께하는 국가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기관입니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 300개가 넘는 335헥타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시설과 단체 숙박 시설 등을 두루 갖췄습니다. 산림교육과 레포츠 체험을 위한 시설도 10여 개가 넘습니다. 숲체원에서는 트레킹과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9m 높이를 오르는 암벽 체험부터 아슬아슬 줄을 타는 로프 체험, 아이들의 신체 정서 발달에 좋은 숲놀이 체험까지 즐길 거리만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숲태교부터 시작해서 산림 교육, 산림 레포츠,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전생의 주기별로 산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교육 명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방문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범 운영 당시인 2020년 3,800명에 그쳤던 방문객 수는 정식 개원 첫 해인 2021년엔 2만 6천 명으로 7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엔 4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춘천 숲체원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성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태풍들이 한반도를 대부분 비껴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일이 적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는데요. 네, 그런데 10월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지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10개.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 8월 10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했던 6호 태풍 카눈뿐입니다. 태풍 카눈 이후 7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중국과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 사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에는 3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 상륙했던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 상륙 태풍 피해 중 4번째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만 14명이었고 재산 피해 규모도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은 10월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발생 수를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1개 정도였고 10월엔 0.2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로 다가올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륙 쪽에서 선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생기더라도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 동쪽에서 꺾어지거나 이제 이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여서 10월 이후 태풍 걱정이 줄어들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남부 권역에 가을 장마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해 11월 중순 수도권에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10월 초반까지는 태풍과 비 소식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 소멸 지표와 선거구 면적 지표를 선거구 획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22대 국회는 수도권이 한 전체 의석수의 51%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점점점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동해시 지역발전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에 KTX 동해선 주중 증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KTX 동해선 상행은 오전 7시 15분에, 하행은 오후 8시 15분에 차편 추가 운행을 통해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20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주중 운행 횟수가 적어 이용 체감률은 높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가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을 지방소멸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는 다음 달 19일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에서 남북 구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청년 농부들의 성공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스마트 축사 도입과 그릭 요거트 생산까지 아버지의 젖소 목장을 물려받아 사업가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입니다. 구미 선산읍의 한 목장. 로봇팔이 줄 서 있는 젖소로부터 쉴 새 없이 우유를 짜냅니다. 목에 걸려있는 스마트 목걸이가 젖소의 활동량과 식사량,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송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만 5톤가량. 가업을 이어 청년 농부로 도전한 아들이 로봇 차규기를 도입해 스마트 목장으로 탈바꿈 꾸몄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가업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자 일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38년 전 아버지가 송아지 2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어느덧 28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대규모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조 씨는 우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요거트와 치즈 가공 기술을 배워와 직접 공장을 차렸습니다. 마시는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 등 당일 생산한 우유만 활용해 유제품을 만드는 등 품질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게 청년 농부의 성공 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다가가보자 해서 저희는 제 유업체랑 다르게 당일 생산된 거 당일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식품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 농부의 성공 사례가 각광받으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책 마련에 나선 상황.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귀농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나 인프라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을 인프라, 또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구미시에서는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를 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 농부들의 잇따른 성공 사례가 청년 인구 유입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전날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일평균보다 1.4배 많았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는 평소 대비 음주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 비율이 1.4배가량 높았는데요. 공단은 연휴 전날인 27일 안전운전을 당부했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감속 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경찰청,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들 기관은 26일 학교폭력 예방 합동 워크숍을 열고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강원도형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산하 통일교육 관련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을 신설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도교육청은 올 4월 강원평화교육원을 도교육청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 생활관을 증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철원 백마고지와 화천 평화의댐 등 도내의 안보 관광지를 잇는 통일교육 벨트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서 운영한다는 예정입니다.